남덕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3곳 중 한 곳이 깡통 전세, 전세가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3곳 중에 한 곳은 전세 가격보다 지금 매매 가격이 더 낮아요. 2년 전, 1년 전에 한창 전세가가 높았을 때 5억 하던 전세가를 기록한 아파트인데 지금 실거래가는 막 4억, 3억 5천 이렇게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예요. 그런 생각 좀 드시지 않으세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 일부 유튜버 분들은 지금 집값 떨어져서 사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가? 어떤 그런 고민 생각 이거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명확하게 지금은 왜 기다려야 할 때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신 서울의 집값이 정말 어렵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해요. 신문 기사예요. 오늘 제가 확인한 건데 수도권 아파트 3곳 중에 한 곳이 깡통전세. 깡통전세라는 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이제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여기 있는데 집값이 보통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은 이제 떨어진 집값에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또 세입자분의 어떤 내가 책임져야 될 빚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집토스라는 곳에서 단지별 면적별로 기존 전세 최고가, 그러니까 21년 보통 이제 20년, 21년 이때 임대3법과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전세가 급등기의 전세가가 많은 곳은 2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최고가와 이제 22년 매매 실거래가, 호가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로 이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수도권 아파트 3곳 중에 한 곳은 기존의 전세 최고가 이하로 매매가가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에 불안해하고 있고 집주인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집토스라는 곳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세가 최고가 이하로 매매가 거래된 단지 수, 작년 1분기에는 한 전체 이제 22년에 1분기에 매매 거래가 있는 단지 수가 이제 5,900단지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508단지, 그러니까 그 비율이 한 9%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만 깡통 전세가 났다. 전세가 최고가보다 매매 거래가 낮았는데 그게 이제 22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는 39%. 그러니까 사실 3곳 중에 한 곳도 아니죠. 사실은 거의 40%, 절반에 조금만 더 육박할 정도로 이 3분의 1 이상 전세가 최고가 이하로 집값이 실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다. 지금 수도권에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그런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23%가 전세 최고 가격 이하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을 합쳤을 때 22년 작년 기준 23%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23년 1분기에는 이 비율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9,863곳 중에 2,244곳에서 전세보증금 이하로 매매가 됐다. 예를 들면 인천 미추홀구, 여기가 작년 22년 혹은 21년 이쯤에 한창 이제 주안 쪽에 신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년 12월에 전세 최고가는 4억 5천만 원. 이제 한창 전세 비쌀 때니까. 근데 22년 12월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최고가는 4억 5천인데 매매가는 3억 5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 84 전세가 5억 4천5백. 그런데 작년 12월에 5억 5천만 원이 매매 거래.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주안 더 월드 스테이트는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1호선 주안역 급행역이죠. 그리고 간성역 사이에 있고요.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을 이제 인접한, 또 인천 1호선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인천 시청역까지죠. 그러니까 이 1호선, 인천 2호선, 인천 1호선 트리플 역세권을 끼고 있는 3,15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천권 내에서는 그런데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최고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21년에. 근데 매매가는 6억 8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3억 8,500 3억 8,500에 실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4억 5천에 전세를 맞췄는데 지금 집을 팔아도 7천만 원 전세금 돌려줄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3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30%가 넘는 비율로 이렇게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떨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대구로 가볼게요. 인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남쌤?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대구 달서구 진천역 인근입니다. 걸어서 뭐 5분이면 되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K 그랑폴리스 이쪽도 어떤 갭 투자로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한창 비쌌을 때 전세가가 지금 뭐 거의 뭐 4억 5천 정도가 되죠. 그러다가 매매가는 이제 한 6억 정도가 됐겠죠. 그랬다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매매가가 3억 6천, 전세가 4억 5천, 뭐 지금 4억 넘는 전세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매매가는 3억 6천.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게 대구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쌤 이거 뭐 인천 입주 물량 많고 대구 입주 물량 뭐 많은 곳만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끄떡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이면 사실 서울의 은평구 바로 위잖아요. 바로 이제 길 하나 건너면은 서울인데, 삼성마을 동원 로얄 두큐 이 아파트도 전세 최고가가 7억 한 6천, 7억 한 5천, 여기 있네요. 7억 5천 정도가 됐었죠. 최고가가. 매매가는 한때 1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 매매가는 6억 5천에 불과합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1억 이상 더 낮아졌어요. 이게 지금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인천 지역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깡통 전세의 아파트가 36%, 이게 굉장히 높고, 경기 지역도 막 30% 이렇게 높은데, 서울은 22년 기준으로 평균 2%, 4분기 기준으로 해도 6%로 깡통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최고가보다 매매가가 충분히 떨어진 곳이 서울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역시 서울은 입지의 힘이다, 다릅니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서울은 아직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보시는 것처럼 신촌 그랑자이 전세가 최고가는 뭐 13억인데 지금 매매가는 14억 1,500이고요. 또 전세가 13억인 거래보다는 아무래도 10억 정도인 거래가 많은데, 지금 아직 붙지 않았죠. 매매가가 전세가 최고가로 떨어진 그런 어떤 대구나 인천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아직 갭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마찬가지로 전세 최고가는 10억이었고요. 현재 24평 실거래가는 11억입니다. 전세가 가장 많이 세팅된 8억 정도, 뭐 7억 정도에 비하면 뭐 갭이 4억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최고가 한 건 거래로 봤을 때는 1억 정도 여전히 매매가가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실 송파구 헬리오시티죠. 전세가 최고가는 15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매매가 최저가는 15억 8천입니다. 이건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세는 사실 이런 건 한두 건이고 거의 11억, 10억 요 정도 선에 헬리오시티 전세가 맞춰졌거든요. 최고가 시기에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도나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곳들은 최고가 수준의 전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매매가가 확 떨어진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서울은 한두 건 그냥 전세가 툭 튀어나온 거, 정말 절정이래. 그 가격에 조금 근접해 있다. 여전히 그 가격으로 내려가지도 못했다. 잠실 엘스도 마찬가지죠. 전세 최고가 15억 5천만 원이고요. 보통 한창 비쌀 때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전세가 맞춰졌는데 지금 매매가는 2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갭이 최고가로 치더라도 6억 이상 지금 매매가가 비싼 상태예요. 왕십리 텐즈힐 전세가 최고는 11억,
지금 현재 텐즈일의 매매가는 12억 3천이고요. 대부분 전세가 맞춰전 9억 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3억 3천 정도 갭이 남아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갭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작년 웅달 책방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을에 웅달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고 최소한 2019년 1월 집값 21년 고점 대비 35에서 40% 이상 폭락한 가격이 돼야 내 집 마련으로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정도를 해볼 수 있는 최고점, 그러니까 40% 이상 폭락하기 전에는 비싸다, 집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7년 1월 집값 정도까지도 저는 이 정도까지도 폭락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55에서 60%까지. 확률은 이쪽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떤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60% 폭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를 내 집 마련으로 적절한 가격대를 말씀드렸고, 만에 하나 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집값이 너무 싸다, 적극적으로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1917 이론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실거래가 1917 이론. 이게 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막 감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의견을 드리지 않고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입주 물량, 그리고 심리 상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세가 같은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금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은 최소한 19년 1월 집값 수준으로 40% 가까이 폭락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서울의 대부분의 실거래가는 19년 1월 집값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저런 어떤 근거들이 있었으니까 작년에 가을에 강남 개포레미안 블레스티지 50%까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32억 하던 게 16억 갈 수 있습니다. 잠실 리센트 26.5억 하던 게 최소 16억까지는 떨어질 거고 1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60% 폭락 가능합니다. 헬리오시티 10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을.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쌤 지금 뭐 경기도랑 뭐 대구랑 뭐 인천이랑 서울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안 떨어져요. 전세가 밑으로 매매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긴 뭘 안 떨어져요. 이미 떨어진 곳이 있는데. 여러분 서대문구 남과좌동, 여기 DMC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경의중앙선 과자역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DMC 파크뷰자이라는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1500세대 남과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6억 9천까지 갔어요. 최고 전세가가 22년 8월 19일 시점에 6억 9천. 여기가 뭐 전세가 원래 한 4억 정도 하던 지역인데 6억 9천, 뭐 3억 6천, 6억 4천, 6억 5천, 4억 2천, 5억, 4억 2천, 6억 9천, 이렇게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전세가로 이제 올라갔죠. 21년 시점에. 그때 매매가는 11억까지 갔습니다. 11억까지. 그랬다가 지금 매매 실거래가는 11억 500을 찍고 9억 9,500을 찍고 작년 12월에 8억 5천을 찍고 올해 1월 16일에 5억 5천을 기록을 했어요. 이 5억 5천 거래가 진짜 거래된 게 맞냐, 너무 많이 떨어졌다. 맞아요. 지금 남가자동 현대 26평이 뭐 5억 8천에서 6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지금 1월 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평이 5억 5천 실거래된 게 맞을까? 약간은 의심스럽긴 해요. 이게 뭐 26평을 잘못 기재를 하신 걸 수도 있고요. 뭐 7일이 경과가 됐는데, 혹은 뭐 특수거래 물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고서 조금 저렴하게 빨리 던져버리고 다른 쪽을 매수하시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 대구, 뭐 다른 뭐 인천권 이런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외곽 지역부터 나오다가 점점 중심지로 펴지고 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과정을 밟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그런 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이런 깡통 전세,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거래가 속출하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특정 지역에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더 그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뭐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 소득이 정체되는데 너무 올라버린 집값, 금리의 급격한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 죽어버린 심리,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는 강남 이제 입주 물량 24년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복합적인 게 이제 공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충분히 매매가가 떨어졌다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매매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다른 시나리오 좀 상승 반전한다거나 지금을 유지할 가능성보다는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상반기 지금 이 1월 시점에 2월 시점에 공격적으로 막 영끌해서 내 집 마련 혹은 1주택 갈아타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부동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보시면서 특히 시야를 경기도까지 좀 넓혀서 꼭 내가 서울에 과연 영끌해서 내 집 마련 이 비싼 가격에 해야 되느냐. 지금 경기도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보여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예를 들면 은평구 쪽에 지금 매매가는 이렇게 높이 있는데 호가는 여기 있는데 그거를 사느니 지하철 뭐 3호선 두 정거장 더 가서 삼성역 쪽 사는 걸 이 전세가 최고가보다 떨어진 그 매매가를 잡는 게 월등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고 꼭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보다는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부동산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